오늘 리뷰는 바로 메탈로보톤 웹 한정판입니다. G셀프 퍼펙트 팩! 속박스 꺼내고 살펴볼까요? 이렇게 해서 짠! G셀프스러운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박스입니다. 발매는 이 웹 한정입니다. 2025년 5월달 출시를 했고요. 가격은 엔가로 2만엔, 국내에서는 6월 발매하면서 24만원이었죠. GL의 콩기스타도 벌써 10년이 넘었겠다. 드디어 G셀프 메탈로보톤 화, 근데 퍼펙트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MG를 내주지라는 생각이 계속 들긴 합니다만, 무튼간에 뒷모습을 보면 은근히 또 합금이 많이 쓰였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골반부터 발까지 쭉 이어지게끔 그래도 하중 많이 실리게끔 하체에 많이 쓰인 느낌이고요. 그 외에 포징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디테일이나 마킹들 멋지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픈도 해볼까요? 오픈! 짜잔 짜잔! 블리스터는 아래쪽에 베이스 쪽 들어가 있고 위에 본체와 백팩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 꺼내고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내용물 전부 다 꺼냈으니 구성 살펴보도록 합시다. 본체부터 백팩 큰 것들이랑 해가지고 생각보다 구성 자체는 심플해요. 오히려 그 건프라 HG로 나온 게 리플렉터 모드 때 그 이펙트라든가 그런 쪽이 좀 더 화려하게 더 들어가 있지 않나 싶긴 합니다. 메탈로보톤이라고 해가지고 이펙트가 없는 건 아니지만 말이죠. 자, 그럼 하나하나 보도록 합시다. 먼저 디스플레이 스탠드. 기존에 많이 보던 그 메탈로보톤 스탠드인데요. 여기에 보조 스탠드가 2개 들어가 있어요. 이 보조 스탠드 끝에는 2가지를 끼울 수 있는데 백팩 거치용 집게입니다. 이 집게 자체는 백팩이 장시간 전시할 때 처지거나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건데 관절 강도 보니까 특별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트래픽 핀용 조인트입니다. 백팩의 기능 중에 이제 트랙터 빔을 발사하는 그 트래픽 핀이라는 걸 또 발사할 수 있잖아요. 그걸 날릴 때 쓸 수 있는 디스플레이 조인트인 거죠. 그래서 이 2가지 보조 스탠드에다가 방금 본 것들을 쓸 수 있고, 그리고 베이스 디자인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G셀프가 등장한 GL의 콩기스타 그 엔딩에 보면은 나오는 그 춤들 단체 사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실루엣으로만 되어 있지만 GL의 콩기스타를 재밌게 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 단체 장면은 요거는 좋아할 만한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구나 이런 이 GL의 코 하면은 떠오르는 그런 요소기도 합니다. 이 춤 자체가 그 원래 GL의 콩기스타 아이캐치라든가 이런 데서 계속 들어가요. 그러다가 엔딩 가가지고 단체로 이렇게 춤을 추는 듯한 포즈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백팩용 디스플레이 조인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백팩의 중심부를 아예 잡아줄 수 있게 좌우에 이렇게 벽이 세워져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교체용 손은 총 4종 들어갑니다. 무장손은 기본 장착이고요. 라이플 손 한 세트, 손바닥 디테일도 그럭저럭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손등에도 흰색 포인트 도색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반 무장손이 한 세트, 사실상 빔사벨용이라 볼 수 있겠죠. 손등의 도색 포인트라든가 이런 것도 아까 본 라이플 손과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편손도 한 세트 있습니다. 역시 손등에 흰색 도색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손바닥 디테일은 심플하네요. 그리고 빔사벨 2자루. 기본적으로 자루를 수납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이 빔 파츠 자체는 분리가 되지만 분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상. 거기다가 빔 이펙트 자체도 얇고 길지만은 않지만 적당한 사이즈라고 보여지네요. 근데 자루에 비해서 너무 얇아 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빔 라이플! 특유의 라인, 색깔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빔 라이플입니다. 그래서 흰색 라인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아래쪽으로도 흰색 포인트, 중간에 메탈릭 블루로 되어 있는 라인도 이쁘게 잘 되어 있고 총구도 제대로 구멍 뚫려 있고 위쪽도 노란 색깔 라인, 포인트 이런 거 잘 들어가 있네요. 따로 수납을 하거나 하는 그런 기믹은 없습니다. 근데 계속 빛에 비추면서 느끼는 건데 이 메탈릭 부분은 이거는 도색이 아니네요. 도색을 안 했네. 마감만 쳤나? 아니면 되게 애매하네. 아니 그도 그럴 게 이 뒷부분은 웰드 라인도 그대로 보이고요. 아래쪽도 비슷합니다. 좀 아쉽네요. 그리고 또 고성능 실드죠. 포톤 장갑 실드.
겉에 있는 부분이 포톤 장갑이어가지고 빔 실드처럼 차단을 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굉장히 멋진데 프라모델에서는 이 부분이 그냥 텅 빈 클리어 블루였는데 안쪽에 메탈릭 컬러 도색을 해서 메탈릭 실버겠죠? 실버 도색을 해서 속을 좀 채워주면서 입체감을 살린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십자 모양 노란 색깔도 도색이고 라인도 도색이고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특유의 이 장갑 볼륨감은 적당히 구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뒤쪽으로는 이제 팔에 장착할 조인트를 끼우는 부분과 손잡이가 이렇게 접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위치 조정이 가능한 손잡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역시나 굳이 손잡이를 쓸 것 같지는 않네요. 거기다가 내부 프레임 형태도 약간 어두운 컬러가 아니라 밝은 컬러로 해가지고 이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실드를 끼울 조인트입니다. 이제 실드의 방향에 따라서 조인트를 선택적으로 끼울 수 있는데, 이렇게 바로 조인트와 일렬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실드를 팔꿈치 쪽에 끼울 때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빼고 이렇게 조인트가 어긋나 있는 거는 이제 실드를 팔 옆으로 가지고 갈 때 쓸 수 있는 조인트입니다. 보통은 이걸 쓰겠죠.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이 제품의 유일한 이펙트 파츠, 코피펫 실드 이펙트. 매뉴얼상에는 코피펫 실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코피펫 실드 이펙트. 근데 저는 이거 포톤 필드라고 알고 있었는데 어라? 싶은 그런 느낌? 뒤쪽에 보면 좌우가 있습니다. 조인트의 각도가 양쪽으로 다르죠. 일단 조인트 한쪽을 뺀 다음 이렇게 실드를 가지고 와서 실드 뒤쪽에다가 이렇게 살짝 걸어줍니다. 걸어주고 이제 다시 반대쪽 조인트를 끼워서 고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고정하면은 이제 실드 앞쪽으로 필드가 펼쳐진 그런 느낌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팩에 사용할 트래픽 핀이 한 세트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부터 조형이 조금 이제 프라 때나 설정화 때랑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 트래픽 핀의 날개 부분이 원래 이렇게 각졌었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프라모델 걸 꺼내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생김새가 프라모델과는 사뭇 다르죠? 각진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곡선도 있긴 한데요. 확실히 프라모델로 봤을 때는 이제 트래픽 핀의 날개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완전 곡선이란 말이죠. 근데 그 부분이 뭐 디테일도 추가되고 패널 라인 추가되고 내부에도 뭐 이런저런 디테일 들어가 있는 형태로 해서 앞쪽에 메탈릭 블루 컬러도 충실하게 잘 되어 있지만 이 날개에 해당하는 부분이 조금 형상이 바뀌었다라는 거. 그리고 메인으로 볼 수 있는 본체와 이제 퍼펙트 팩 남았는데 퍼펙트 팩 좀 이따 보도록 하고 G셀프 본체 먼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G셀프 본체 먼저 좀 살펴보자면 일단은 좀 할 말이 많습니다. 이래저래 할 말들이 있는데 먼저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 첫 번째, 예약 받을 때 공식 사진과 실 제품의 머리 쪽, 특히 눈 쪽 조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눈매가 변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어깨 쪽 고증이 아예 안 맞습니다. 원래 G셀프 어깨는 앞뒤 비대칭이거든요. 근데 앞뒤 대칭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마킹은 없어지고 이따가 보도록 하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아까 공식 사진, 그러니까 박스 볼 때 하체 쪽으로 좀 합금 많이 썼네 했지만 몸통엔 단 하나도 없어요. 일말에 합금도 안 썼더라고요. 난 몸통을 왜 안 썼는지 모르겠네. 어차피 스탠드 백팩에 끼울 거니까 이 허리 관절 같은 곳이라도 써놨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계속 듭니다. 자, 무튼 일단 전체적인 외형 살펴보도록 하죠. G셀프 특유의 그 프로포션 자체는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거랑 되게 색깔이 많은데 그 많은 색깔들을 도색으로 처리해주니까 소비자로서는 땡큐죠. 스티커도 아니고 그럼 도색이야? 땡큐! 요건데 메탈릭 포인트도 이것저것 들어갔지. 관절부에 합금 쓰인 부분들 은색으로 빛나고 있지. 보기 좋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프라모델인 144분의 1 HG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놓고 비교했을 때는 메탈로보톤 쪽이 조금 더 머리 한 반 개 정도 더 크네요. 덩치도 좀 더 크고요. 프라모델 쪽보다도 좀 더 다부지다는 느낌도 살짝 들기도 하고요. 둘을 놓고 보는 재미도 있긴 합니다. 확실히 프라모델과 완성품과 차이라든가 이런 거 보는 재미는 언제나 재미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쫙 한번 돌려서 확인을 해보면 프라가 진짜 잘 나오긴 했구나. 허벅지만 돌아갔으면 최강이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기도 하네요. 물론 이 프라는 건담 베이스 한정판입니다. 그 극장판 버전으로 나온 거.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머리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아까 이야기한 게 머리의 조형이 바뀌었다라고 했잖아요. 일단 정면에서 봤을 땐 되게 이쁩니다. 마킹도 이쁘게 잘 되어 있고 색감도 괜찮고 전체적으로 뭐 G7 특유의 큰 눈도 적당히 표현되어 있는 것 같고 머리 옆쪽, 특히나 이 머리 옆에 있는 노란 색깔 라인 이런 부분도 도색으로 잘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런 거 보기 좋고요. 뒤통수 같은 경우도 메탈릭 컬러라던가 특유의 조형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정수리 부분도 그렇고요. 마킹도 되게 작은 부분인데 이런 작은 빨간 점 같은 것까지 다 마킹이에요. 이런 것까지 되게 잘 되어 있고요. 발칸 부분에 노란 색깔 포인트 그리고 이마의 라인 부분들 그리고 마킹까지 다 잘 되어 있죠. 이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형 자체는 굉장히 만족스러운데요. 근데 이걸 또 자세히 보면은 옆에서 봐야 합니다. 이렇게 일단 그 최근 프라모델에도 있었던 그 눈동자의 디테일 이게 특별히 막 홀로그램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마킹 같은 거더라고요. 뭐 몰드가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입체적인 디테일도 아니고 이거 잘 안 보이네. 또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기계적인 형태의 탐포인쇄한 마킹으로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프라모델이랑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애초에 프라모델은 이 부분 입체적인 플라스틱 스티커 사용을 해가지고 좀 더 빛 반사라든가 이런 거 되게 좋게 만들어서 디테일도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메탈로보토는 그마저도 잘 안 보여가지고 좀 미묘합니다. 그거랑 이제 조형 바뀌었다는 이야기 해봐야겠죠? 머리 옆에서 봐야 됩니다. 이것도 아예 옆에서 보면은 공식 사진보다 눈이 좀 작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뭔가 하고 자세히 보니까 양쪽 눈의 끝쪽으로 해서 공식 사진엔 없었던 빨간 색깔 영역이 커요. 뭐가 더 생겼어요. 그러면서 눈이 좌우로 좁아졌어요. 이걸 공식 사진이랑 비교해 보면은 단순히 봤을 때 눈 끝과 흰색 외장과의 간격이 실제 제품 쪽이 훨씬 넓습니다. 눈이 좌우로 좁아지면서 미묘하게 실루엣이 좀 바뀌어 보이는 게 크죠, 지금. 공식 사진으로 구분이 잘 안 되시면 이 부분 박스아트 정면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오거든요. 실제 공식 사진에도 보면은 눈 끝에 이 빨간 색깔 영역이 있거든요. 있는데 실제 제품은 이거보다 훨씬 영역이 넓어요. 비슷한 구도로 봤는데 눈동자 끝부분이 저거보다 훨씬 앞에 와 있어요. 공식 사진보다. 지금 잘 봤다가 요거 한번 실제 제품 한번 보고요. 공식 사진 보면은 확실히 눈매가 좀 다르죠. 실제 제품은 눈이 좀 몽졸해 보인다 그래야 되나? 이거를 뭐라 그래야 되나? 되게 애매하네. 그리고 몸통 조형은 좋습니다. 안쪽에 합금 하나도 없는 거 빼고는 좋습니다. 덕트의 클리어 파츠 덮개 형태라던가 그 곡선이라든가 나름의 그 클리어 파츠 두께 덕분에 이런 입체적인 돔스러운 느낌의 형태라던가 그리고 흉부 정중앙에 요 클리어 블루 안쪽에 메탈릭 실버 도색이 되어 있는 클리어 블루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흉부 아래쪽으로도 클리어 블루 포인트가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허리 라인 자체의 디테일도 이쁩니다. 패널 라인도 괜찮고 적당한 디테일 그리고 뒤쪽 특히나 등이 마음에 들었는데 메탈릭 컬러로 도색되어 있는 부분들이 되게 이쁘더라고요. 프라모델은 이쪽은 파란색 단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잘 모르는 부분인데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뭐 검은색도 있고 은색도 있고 뭐 이런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 어깨 라인 같은 경우도 빔사벨 수납부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부분부터 해가지고 패널 라인이라든가 정면 부분의 메탈릭 컬러 쓰인 부분 디테일 쭉 뒤로 가면 이쪽도 도색된 포인트 이런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흉부 같은 경우도 위쪽에 자세히 보면은 마킹이 좀 있습니다.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나쁘지 않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프라모델과는 다르게 좀 더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도 특징이에요. 끈 라인 부분에 이런 파여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어깨 안쪽으로 이런 라인 마킹 들어가 있고 정면에 이런 번개 모양의 빨간 색깔 마킹 잘 되어 있고 패널 라인이 추가됐어요. 실제 프라모델이나 이런 데 없었던 좀 더 기계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의 패널 라인 디테일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어깨 바깥쪽에 노란색부터 시작해서 이 아래쪽으로도 마킹 들어가 있네요. 여기는 이제 봤네. 그리고 위쪽으로 클리어 블루 파츠라든가 잘 쓰였고요. 뒤쪽 같은 경우는 앞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뒤쪽에는 마킹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디테일은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도 할 말이 많죠.
원래 설정상의 G세이프 퍼펙트 팩의 어깨는 이 정면 이 번개 모양의 빨간색 포인트, 그리고 어깨 바깥쪽에 구조물 튀어나와 있는 부분, 이게 뒤쪽으로는 번개 모양 들어가 있어야 하고요. 뒤에는 짧아야 해요. 이 바깥으로 튀어나온 구조물이 없습니다. 이게 원래 설정화라든가 애니메이션에 등장한 디자인이 이 어깨거든요. 근데 메탈로보톤 같은 경우는 앞뒤 대칭으로 만들어버리고 뒤쪽에는 번개 무늬조차 없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 이렇게 하면은 금형 하나로 어깨 양쪽을 다 뽑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제작비 절감 차원에서 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팔 같은 경우도 마킹 조금 들어가 있고 패널 라인도 되게 입체적으로 잘 들어가 있고요. 막 굴곡이 많습니다. 뭔가 그러면서도 이제 팔꿈치 쪽 관절, 여기 앞쪽에 클리어 파츠 제대로 쓰이기도 했고 실버로 빛나고 있는 관절이 좀 눈에 띄죠. 많이 띄네요. 그리고 팔 같은 경우는 정면에 바깥쪽으로 노란 색깔 라인이 들어가죠. 자, 이런 부분도 도색으로 다 이쁘게 잘 처리되어 있고요. 바깥쪽의 디테일 같은 경우는 조금 전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패널 라인이 너무 얕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특히 팔꿈치 쪽에 동그란 부분 좌우, 여기가 너무 얕게 파여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아, 이것도 금형 사정상 이렇게 했나 보다. 금형이 이렇게 팔 좌우로 이렇게 금형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뒤로 금형이 들어갔나 봐요. 그런 거 아니고서야 이렇게 얕게 파일 이유가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파팅 라인이 가운데 있네요. 금형이 앞뒤로 들어가는 게 맞나 봅니다. 뭐 무튼 간에 팔 뒤쪽으로는 쉴드를 끼울 수 있는 구멍이 있고요. 가만 보면은 회색으로 또 이렇게 투톤으로 들어간 외장 형태라던가 이런 것도 좀 눈에 띕니다. 그리고 손은 기본 장착은 주먹손, 뭐 심플하게 잘 되어 있는 주먹손입니다. 그리고 골반 쪽을 보면은 여기 고관 정중앙에도 클리어 블루가 쓰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약간의 어레인지가 들어갔더라고요. 이렇게 프라모델을 살펴봤을 때는 이게 사각형 형태로 해가지고 클리어가 들어가거든요. 주변을 흰색 외장이 감싸고 있는데 위쪽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도 클리어가 조금 더 올라가 있는, 노출이 좀 더 많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죠. 그래도 요 클리어 블루의 테두리에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마음에 드네요. 그거라든가 뭐 기본적으로 프론트 아머, 스커트 같은 경우도 적당히 축소된 듯한 느낌도 있어요. 조금 더 컴팩트하게 만들어졌다라는 느낌도 살짝 드는 거죠.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 같은 경우도 주변에 검은색 테두리부터 클리어 블루 이쁘게 잘 되어 있고, 뒤쪽 스커트 앞쪽이랑 비슷하게 생겼고요. 그치만 이제 골반 쪽에 연결되어 있는 거는 좀 다르더라고요, 모양이. 그리고 허벅지 쪽도 보면은 원래 이게 G세이프가 표현하고 싶었던 디테일인가? 라는 생각이, 허벅지 바깥쪽이 살짝 안쪽으로 파여 있죠. 가만 보면 약간 검은 색깔로 채워져 있는 게 덕트스러운 느낌도 살짝 있기도 하고 해서 G세이프 특유의 허벅지 디테일을 이런 식으로 좀 어레인지를 했더라고요. 바깥쪽에 파여있다 라는 느낌으로 해서 뭐 마킹이라든가 포인트로 들어가는 회색깔의 부분 도색되어 있는 포인트라든가 나쁘지 않고요. 허벅지 뒤쪽 역시 이제 투톤으로 도색되어 있는 외장부터 검은색 라인 디테일 좋고요. 그리고 오금 같은 경우도 클리어 파츠가 들어가 있는 관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합금으로 된 관절 아예 은색으로 빛나고 있고요. 그리고 무릎에 있는 요 클리어 블루 같은 경우도 내부가 실버로 도색되어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무릎 아래쪽으로 마킹 이쁘게 잘 들어가 있네요. 적당선에서 잘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바깥쪽에 포톤 배터리죠. 배터리 같은 경우도 바깥에서 봤을 때 이런 마킹들 이쁘게 되어 있고 정면과 뒷면 다 클리어 파츠 잘 쓰였네요. 여기도 디자인 어레인지가 조금은 들어갔다라고 보여지는 게 이렇습니다. 실제 프라모델 같은 경우는 조금 앞부분이 그대로 곡면으로 뭔가 편하게 이어졌다기보다는 뾰족하게 이렇게 각이 져 있으면서 곡선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완전히 곡선으로 바꾼 형태예요, 메탈로보톤은. 오히려 뒷부분이 이렇게 똑 떨어지는 형태로 각이 져 있는 느낌이죠. 그 외에 정강이에도 뭐 클리어 블루 이쁘게 잘 쓰였다거나, 그리고 포톤 배터리 이거 뺄 수도 있거든요. 빼고 보면은 종아리에도 라인이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클리어 블루 안쪽 역시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허벅지 쪽으로도 여기도 이제 스러스터 디테일부터 클리어 파츠 쓰인 부분 종아리 안쪽으로 주변이 검은색 바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이쁘고요. 그리고 패널 라인들이라든가 검은 색깔 포인트라든가 이런 것도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조형 자체는 굉장히 이뻐요.
그리고 발 같은 경우도 앵클 가드의 패널 라인부터 시작해서 발도 보면 흰 색깔 라인이 이렇게 좌우로 들어가 있죠. 이것도 도색 잘 되어 있고요. 정중앙에 흰색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발바닥에도 도색이 이쁘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오, 이건 좀 의외였어요. 발바닥에도 꽤나 신경을 썼다라는 게 좀 좋은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발꿈치 쪽 역시 검색깔 안쪽 도색 다 들어가 있고요. 발목 관절 역시 합금으로 은색으로 빛나는 합금 잘 되어 있네요. 자, 그럼 가동도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목 자체는 당연히 연결은 볼 조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좌우로 해서 구조물이 있으니까 고개 돌릴 때는 좀 조심히 돌려주면 좋겠고요. 아래쪽으로도 관절이 있어서 이렇게 뽑아주는 것도 되고 위쪽으로도 이렇게 축 관절이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뒤에서 보면 잘 보이는데 아래쪽에 축 하나, 위에 축 하나, 그 위에 볼 조인트인 셈인 거죠. 그래서 관절이 총 3개 쓰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 볼 조인트 부분이 가동 공간이 많지가 않아요. 살짝 좌우로 까딱거리는 것도 되긴 하는데 뒤에서 보이듯 틈이 그렇게 있진 않다. 그래도 이렇게 고개에 드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숙이는 부분도 꽤나 많이 움직여줍니다.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안쪽에 관절이 앞으로 뽑혀 나오는 관절을 쓰고 있습니다. 기본 연결은 합금으로 된 볼 조인트 되어 있고 팔을 완전히 돌리고 막 어깨 들썩이고 하는 것도 여기서 다 해주죠. 여기에 팔 자체는 옆으로 드는데 큰 문제 없이 90도까지 편하게 들어 올릴 수 있고요. 팔의 회전부도 당연히 잘 되어 있고 팔꿈치, 이중관절 꽤 빡빡합니다. 해서 이렇게 크게 움직여서 90도 이상 굽혀지는 팔꿈치 가지고 있고요. 손목도 볼 조인트로 되어 있는데 빼보면은 손목 볼 조인트도 합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축관절입니다. 대신에 허리 회전하는 부분이 공간이 넓지만은 않아서 금방 딱 간섭이 생기는 형태. 허리 스윙 좁지만 스윙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허리를 숙이고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숙이는 것도 적당히 숙여지는 느낌으로 되어 있죠. 막 엄청 숙여진다라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고관절 그 전에 스커트 봐야겠죠. 사이드 스커트는 이렇게 내부 볼 조인트. 근데 스커트들이 전반적으로 1개 이상 딱 넘어가면 바로 빠져요. 그래서 사이드 스커트 이 정도 움직이고, 그리고 앞쪽 스커트 같은 경우는 이게 공간이 거의 없어 보이지만 이중 볼 조인트거든요. 밑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덕분에 스커트가 앞으로 꽤 움직이는 편이긴 한데 그럼에도 위에 간섭이 생겨서 애매하게 올라가요. 그리고 뒤쪽 스커트 같은 경우는 앞쪽이랑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른데 볼 조인트 하나만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공간이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고관절 축이동이 있습니다. 좌우 별도로 가동하는 축이동이고요. 축을 밑으로 쭉 빼서 다리를 앞으로 90도 가까이, 90도 정도라고 해야겠네요. 90도 정도 들어 올릴 수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 드는 부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크게 들어 올리는 게 가능하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 메탈로보톤 허벅지는 회전을 합니다. 와, 이게 뭐야, 허벅지가 돌아. 우와, G셀프가 이게 우와 소리가 딱 나오지만 다리를 밑으로 내리는 순간 안 돌아요. 외장이 넓고 각졌으니까 안쪽이랑 골반 프레임이랑 간섭이 심하게 생겨가지고 허벅지 돌아가게 해놓고 다리를 벌리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아요. 이거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최소한 다리를 한 30도 정도까지는 들어야 허벅지가 좀 돌아가는 게 보인다라는 거죠.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심지어 가만 보면은 이 허벅지 안쪽도 동그랗게 파놨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파놓은 게 이 안쪽에 있는 축이랑 맞닿는 부분이라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허벅지 외장이 축에 파묻혀가지고 아예 돌아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긴 해요.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무릎은 이중관절로 해서 90도 이상 굽혀지는 형태입니다. 이 무릎 위쪽 관절이 얼마나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약간 굽혀지는 각도가 좀 다른데 아래쪽 관절이 보통 먼저 움직인단 말이죠. 이렇게 해버리면 벌써 닿았는데 90도 얼마 안 움직였어요. 근데 좀 아래쪽을 펴고 위쪽을 좀 많이 굽혀준다 그러면은 그래도 좀 더 많이 굽혀지는 형태를 볼 수 있죠. 그리고 발목은 이 앵클 가드만 볼 조인트를 쓰고요. 나머진 다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바라봤을 때 싹 다 축인 게 보이죠. 안쪽도 그렇고 합금으로 된 부분들 돌아가는 거 축관절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꺾는 거 처음에 돌릴 때 좀 딱딱합니다. 그래서 관절 돌릴 때 조심하시고요. 그래도 접지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꺾여지고요. 그리고 발목을 뒤로 펴는 부분도 축관절, 굽히는 부분도 축관절. 근데 굽히는 게 생각보다 안 굽혀지네. 발바닥이 조금 더 가동을 해줍니다. 그리고 발꿈치도 가동을 해요. 이런 식으로 움직여줍니다. 그래서 무릎 꿇기도 가능합니다. 조금 어색한가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꽤나 잘 되는 편인 거죠.
프라모델이랑 비교하더라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자, 다음은 퍼펙트 팩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완성을 시켜줘야겠죠. 트래픽 핀을 가지고 와서 위쪽에 살포시 끼워줍니다. 이제 원형 축으로 되어 있는 조인트인데 좀 얇으니까 살살 다뤄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G셀프의 최강 팩 퍼펙트 팩입니다. 메탈로보톤의 퍼펙트 팩은 프라모델과는 다르게 일단 관절부가 제대로 파란색이라는 게 좀 괜찮은 부분 같은데 뭐 그거랑 별개로 너무 리벳이 너무 박혀 있는 거 아닌가? 아니 파란색으로 통일을 해주지 이거는 은색은 포인트인가 그냥? 너무 은색인데 뭐 무튼간에 관절 파츠 자체는 제대로 파란색이어서 이건 꽤 좋았고요. 전체적인 느낌, 실루엣도 꽤 괜찮습니다. 보기 좋아요. 먼저 본체랑 연결되는 부분부터 보면은 제대로 이제 조형이나 이런 메탈릭 블루 포인트 여기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각 조인트로 튼튼하게 연결이 되겠네요. 그리고 위쪽 클리어 파츠 내부에 제대로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프라모델은 이 부분 그냥 클리어 파츠여가지고 되게 심플했는데 뭐 피규어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내부에다가 다 디테일 넣어놔서 이 뒤쪽 역시 마찬가지로 되어 있어요. 멋지죠? 거기다가 포톤 톨피도 사용을 하는 이 뒷부분 역시 내부 디테일도 들어가 있고 클리어 파츠도 아래쪽까지 제대로 감싸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도 이 부분이 클리어라는 게 마음에 드는 게 프라모델은 여기 클리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흰 색깔 이런 파츠 거기다가 관절도 그냥 회색 해가지고 색감이라든가 이건 확실히 피규어 쪽이 좋네요. 하단 부분도 뭐 투톤으로 되어 있는 외장, 패널 라인 심플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몸통을 감싸고 있는 이 링 부분도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이 중간 부분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습니다. 메탈릭 도색이 아니라 제대로 클리어고요. 외장 자체는 흰색과 회색 투톤으로 되어 있고 위쪽 역시 마킹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깥쪽 바인더죠. 여기가 이제 핵심 부분 중 하나인데 플라이트, 어설트, 리플렉터 다 이걸로 하잖아요. 바깥쪽에는 이제 G셀프 이름이 마킹이 되어 있고요. 회색으로 도색되어 있는 부분 클리어 파츠 가만 보면 요 안쪽에 디테일 들어가 있대요. 안쪽에 그냥 동그라미로 끝인 줄 알았는데 뭐 무튼 이쁘게 잘 되어 있고 아래쪽도 제대로 검은색으로도 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근데 이건 도색인 줄 알았더니 검은색 위에 회색깔 탐포 인쇄네? 마킹이네요 이거 디테일이. 이건 좀 의외네요. 당연히 전 파츠 분할이나 도색한 줄 알았는데 뭐 그거랑 중간 부분에 클리어 블루라든가 그 위쪽으로 여기 안쪽이 회색이거든요. 예, 투톤으로 색깔이 들어가 있죠. 겉은 화이트, 여기가 안쪽이 그레이. 그리고 앞뒤에 클리어 파츠 역시 내부의 디테일이 많진 않지만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리플렉터 위에서 이 클리어 파츠를 열어보면 이 내부에도 흰색으로 도색되어 있는 형태로 아주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디테일이 살짝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앞뒤로 다 이 클리어를 펼칠 수도 있고 닫아준 다음 어설트 모드를 위해서 위아래 잡고 이렇게 벌려주면 이 사이가 벌어지면서 어설트 모드가 되기도 하고요. 기믹 자체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뭐 트래픽 핀이 원형 조인트이기 때문에 각도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는 이건 나쁘지 않거든요. 괜찮은데 조인트가 좀 얇다라는 게 좀 걱정이고 그 외에는 이겁니다. 관절부. 이게 솔직히 말해서 좀 아쉬운 게 이게 프라모델은 이 관절 사이사이가 돌아가거든요. 회전축이에요. 축으로 돼 있어서 회전이 가능한데 피규어는 이게 안 돌아가요. 이게 축이 아닙니다. 이 사이사이가. 접었다 펴는 관절 들어가 있고 양 끝에 볼 조인트. 그래서 요 안쪽 볼 조인트 그리고 바인더 부분 볼 조인트로 해서 좀 튼튼한 관절로 되어 있을 뿐이에요. 이 사이사이도 돌아갔으면은 좀 더 자유로운 각도 조절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그게 아쉽다는 거죠. 아무래도. 뭐 아무튼 본체를 가지고 와서 백팩 장착 도킹. 자, 이렇게 G셀프 퍼펙트 팩 완성입니다. 뭐 역시 외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쁩니다. G셀프 자체 솔직히 디자인도 이쁜 것도 있는데 솔직히 그 중에서도 퍼펙트 팩이 제일 이쁘지 않나. 뭐 어설트 팩처럼 이렇게 강해 보이고 막 이렇게 큰 그런 것도 좋지만 그냥 오히려 이전에 다른 G셀프의 다른 팩들보다 오히려 심플해지면서도 그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와닿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창 방영하던 시절에도 가장 좋아한 팩 중 하나가 퍼펙트였다. 그냥 강해서만 좋아한 게 아니었다.
그도 그렇게 이쪽은 색깔이 안 변한 G셀프 본연의 느낌을 살려가면서 모든 능력을 쓴다 그러니까 그게 좋았던 거죠. 아무튼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은데 왜 눈이랑 어깨는 왜 그랬을까 싶은 느낌이 계속 들긴 하네요. 자, 그럼 액션 포즈도 한번 잡아봐야겠죠. 쉴드부터 해서 장착을 해보도록 합시다. 손도 라이플 손에다가 들려주고 무장별 주요 포즈들 취해봐야겠죠. 아, 그리고 이쯤에서 이야기하는 아까 이 중간중간에 백팩 관절에 축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냥 접었다 폈다만 된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로 불편한 점, 쉴드를 장착했을 때 바인더가 쉴드랑 간섭이 되는데 이 축이 없어가지고 편하게 뒤로 못 돌려요. 그래가지고 안쪽에 볼 조인트를 조작해서 이 관절 자체를 연결부를 뒤로 밀고 움직여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은 뭐 좀 아쉽달까? 프라모델에서도 됐던 건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멋지게 무장 들려주고 세워봤습니다. 본격적으로 포즈를 취하기 전에 액션 베이스에 먼저 올려볼까요? 베이스에 올리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백팩에 끼우는 방법, 본체에 끼우는 방법. 본체 같은 경우는 다리 사이가 이렇게 뒤쪽이죠. 골반 뒤쪽이 이렇게 열리거든요. 그래서 홈스테이지라든가 이런 일반 조인트들을 본체에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백팩이 무거우니까 허리가 처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백팩 연결부에다가 조인트를 끼우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일반 스탠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대표 포즈라고 할 수 있는 설정화 포즈 따라해봤습니다. 이렇게 그냥 공중에서 무장 없이 가만히 서 있기만 하는데도 왜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일까? 라는 생각이 그 퍼펙트 팩 볼 때마다 드는 생각 중 하나예요. 굉장히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조형 자체는 메탈 로보톤도 꿀리지 않게 굉장히 잘 나왔고, 특히나 공식 사진에서 이 설정화의 이 구도를 따라하는 바람에 이 정도면 꽤 잘 나왔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를 또 이제 구매 버튼에 손을 가게 했으니, 근데 정작 발매한 거는 조형이 일부 변경되고 설정에도 안 맞는 조형이 있다라는 거라든가 뭐. 아니 근데 생각할수록 그 부분이 계속 아쉽네요. 먼저 대기권에서 비행할 때 보여줬던 이런 날개처럼 바인더를 펼쳤던 바로 이 형태. 뭐 설정상에 뭐 플라이트 모드랄 것까지는 없지만 그 플라이트 팩을 연상케 하는 그런 실루엣이죠. 그리고 이렇게 공중에서 비행하면서 전황을 살펴보고 분석하는 느낌으로 구도를 잡아봤습니다. 뭔가를 지그시 바라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요. 그리고 공중 라이플 액션 취해봤습니다. 역시 기초적인 라이플 액션은 뭐 안 해볼 수가 없겠죠. 백팩도 날개처럼 펼쳤겠다. 해봐야죠. 그리고 날개를 접고 완전히 기체가 밑을 바라보게 해서 백팩이 앞을 바라보게 하면은 이러면 이제 포톤 톨피도 파일럿 벨리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준 그런 무장이기도 하죠. 그냥 존재 자체를 지워버린다라는 느낌이 셌으니까 어마어마한 무장이었죠, 정말로. 그냥 그 공간에 있던 무언가를 삭제시킨다라는 그 느낌은 무시무시해요, 정말. 그리고 기체를 세워서 정면을 바라보게 하면은 이러면 이제 트랙터 빔! 백팩에 있는 트래픽 핀에서 트랙터 빔, 상대의 움직임을 봉쇄하고 내 쪽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런 트랙터 빔을 발사하던 트래픽 핀을 실제로 사출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걸로 약간 유도 미사일처럼 적의 뒤쪽을 타격해서 폭발시킨다거나 그런 것도 가능했죠. 근데 이렇게 베이스 위에 올리고 보니까 약간 새처럼 보이기도 하고 참 귀엽습니다. 그리고 백팩의 관절을 지금처럼 적당히 펼치고 끝부분 펴서 앞으로 돌리고 반대쪽 마찬가지 돌리고 백팩 전개, 반대쪽도 전개. 그렇게 강력한 화력의 어설트 모드 완성! 앞으로 전개한 백팩에서 아주 강한 빔을 발사하죠. 그리고 다시 닫고 뒤로 가서 관절을 완전히 쭉 펼치면서 바인더 부분만 이렇게 앞으로 가게끔 해서 이 뒤쪽 이렇게 관절을 돌려주면 이러면 이제 리플렉터 모드의 준비입니다. 이렇게 해서 돌리고 이 백팩 몸통 쪽을 돌리는 게 중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양쪽 바인더의 클리어 파츠도 전개, 리플렉터 모드 완성! 그런데 바인더가 너무 밑에 있는 거 아닌가? 안 그래도 이펙트도 없어가지고 조금 너무 밑으로 쳐져 있는 것 같은데 싶으면은 요게 이제 매뉴얼상에서는 프레임을 완전히 쫙 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뒤로 접어주세요. 살짝 접으면서 이 허리쯤, 이제 골반, 허리 사이쯤 오게끔 높이가 확 차이 나거든요. 뭐 물론 좌우로 펼쳐지는 게 좀 좁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밑으로 쳐진 것보단 낫지 않나 싶더라고요.
자, 지금처럼 완전히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것보다야 살짝이라도 올라와 있는 게 더 보기는 좋죠. 그리고 리플렉터 모드면 안 해볼 수 없는 그 포즈, 전방위 레이저! 정말 말 그대로 전방위로 레이저를 한꺼번에 발사하는 그런 기술이기도 했죠. 그리고 마지막은 쉴드 이펙트까지 전부 사용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펙트가 뭔가 미묘하네요. 이게 안 이쁘진 않아요. 이쁜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야 이건 꼭 껴놔야겠는데 는 그렇지는 또 않네요. 차라리 HG 프라처럼 리플렉터 모드 이펙트를 넣어주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리고 아직 사용하지 않은 무장 빔사벨로 오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외판정판 메탈로보톤 G셀프 퍼펙트 팩 리뷰를 해봤습니다. 조형 좋습니다. 멋져요. 색감 좋습니다. 뭐 그 특유의 라인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도색으로 처리를 해줬으니까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근데 그거랑은 별개로 움직이거나 자세히 보면 좀 아쉬운 구석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일단은 공식 사진과는 달라진 눈 모양, 눈 비율이 바뀌었다고 해야겠죠? 내부적으로 눈이 너무 크다는 소리를 들었나? 왜 그랬지? 근데 왜 그거를 예약한 사람들한테 안 알렸지? 뭐지? 뭐 무튼 아쉽다기보단 그냥 이거 진짜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어깨가 설정 디자인과 좀 다른 부분, 앞뒤 비대칭이어야 하는데 대칭인 부분은 뭐 뒷모습 잘 안 보이니까 그렇구나 하고 그냥 그냥 한숨 한번 쉬고 넘어가고요.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웠던 거는 좀 눈이나 이런 건 좀 멀리서 보면 상관없거든요. 크게 막 그렇게 와닿진 않는데 백팩의 저 관절 부분이 더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움직이는 내내 듭니다. 뭐 특정 각도에는 아주 좋아요. 그냥 접었다 펴기만 하면 되니까 큰 걱정이 없는데 좀 더 자유로운 각도라든가 이런 걸 원한다 그러면은 좀 불편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뭐 관절이 더 많이 들어갔으면은 파손율이 올라갔을 테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거 다 떠나서 중간에 관절 회전축 하나만 더 넣어줬어도 훨씬 편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네요, 개인적으로.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시.